이번 시간에는 집합 손익계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정의 의의입니다. 손익계정, 다른 말로 집합 손익계정이라고도 하죠. 기업이 일정 기간에 영업활동 결과 순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산출하기 위하여 수익 비용에 속하는 계정을 하나의 표로 모아서 집합시켜야 하는데, 이때 집합시키는 계정을 손익계정 또는 집합손익계정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정은 수익과 비용 계정을 정리하는 임시계정이며, 수익계정은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비용계정은 손익계정의 차변에 기입하며, 이런 대체 기입을 위하여 행하는 분계를 마감분계 또는 대체분계라고 합니다. 손익계정의 대변에 기입한 수익 금액이 차변에 기입한 비용 금액보다 크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비용 금액이 크면 당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익계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수익계정은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대체 기입하며, 대체 기입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계정 대체 기입 절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차는 수익계정 대변의 합계 금액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차변에 손익이라고 기입하고 대변 금액과의 차액을 기입합니다. 세 번째로 수익계정을 마감하여 잔액을 0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로 손익계정으로 대체를 위하여 마감분계, 다시 말해서 대체분계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손익계정의 대변에 해당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정기하고 금액을 대체 기입합니다. 자, 그러면 계정을 보시고 수익 계정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은 계정인데 우리가 학습상 사용하는 약식 T자 계정이죠. 그래서 T자 계정을 활용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임대료 수익 계정입니다. 대변에 2만원, 6만원 있죠. 그래서 합계 금액이 8만원이다. 그래서 차변으로 손익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금액은 8만원이다. 자, 금액이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한 줄 합계를 내기 위해서 합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줄 마감을 한다고 해서 마감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변도 역시 합계선과 마감선을 기입해 그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합계 금액이 8만원이니까 차변과 대변에 8만원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참고하실 부분은, 대변은 2만원, 6만원 두 줄이죠. 두 줄인데 차변은 손익해서 8만원 한 줄입니다. 그러면 이쪽 차변에 한 줄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 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선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을 했으니까 손익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 분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 분계는 임대료라는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이 손익 옆으로 가서 이 손익을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럼 밀으면 손익은 대변으로 밀리고 그 자리를 임대료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이 임대료가 되고 대변은 손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보시면 차변에 임대료 8만원, 대변에 손익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손익계정
대변으로 대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 기입을 위해서 대변에 임대료라고 기입해 주시고 금액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자 수익이 있는데 2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손익 2만 원 기입하고 그리고 한 줄 합계선과 두 줄 마감선, 대변도 합계선 마감선 그리고 합계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익이라고 2만 원 기입해 주시고 합계선과 마감선이 그려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합계선 마감선 그 다음 금액은 2만 원 합계 금액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대체를 위해서 대체 분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방식은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 2만 원, 대변에 손익 2만 원. 그럼 대체 분계를 했으니까 손익 계정 대변으로 또 대체 기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에서 왔고 얼마냐? 2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 계정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고요. 자, 이어서 비용 계정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계정은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 기입이 되며 대체 기입 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비용 계정 대체 기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 계정 차변의 합계 금액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대변에 손익이라고 기입하고 차변 금액과의 차액을 기입한다. 세 번째, 비용 계정을 마감하여 잔액을 0으로 만든다. 네 번째, 손익 계정으로 대체를 위하여 마감 분계, 대체 분계를 한다. 다섯 번째죠. 손익 계정 차변에 해당 계정 과목과 금액을 대체 기입한다. 자, 그러면 계정 예시를 보시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입니다.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에 4만원, 만원,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대변에 발생이 돼 있고 차변에 손익이라고 기입을 했었는데 비용은 대변에다가 손익이라고 기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5만원인데 손익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역시 합계선과 마감선 같은 방법이고요. 금액도 합계 금액 5만원을 기입하시고 자, 한 칸 남으니까 사선을 그어 주시면 되겠죠. 자, 마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분계를 해보시면 차변 손익 보험료 대변에 그래서 보험료가 옆으로 가서 손익을 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익이 대변으로 왔죠. 이렇게. 그리고 보험료가 대변 그 자리를 차지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 분계를 했으니까 기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정 차변으로 넘어가서 손익계정 차변에 보험료 5만원이 기입이 되겠습니다. 비용도 그러면 이자 비용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손익이라고 기입해 주시고 금액은 2만원 역시 한 줄 합계선과 마감선 그리고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합계 금액 기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체 분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 분계 차변 손익 2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2만원 그래서 손익 계정 차변으로 이자 비용이 2만원이 넘어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손익 계정 마감 및 대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 계정의 대변에는 수익 계정 과목과 금액이 기입되고 차변에는 비용 계정 과목과 금액이 기입되어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합 손익 계정, 다시 말해서 손익 계정이죠. 그래서 손익 계정의 대변 합계액이 차변의 합계액보다 크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한다. 손익계정의 대변은 수익이고 수익이 크면 대변이 크면 순이익이 된다는 얘기고요. 차변은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이 금액이 크면 당기 순 손실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정의 마감은 개인 기업일 경우는 자본금으로 마감하며 법인 기업일 경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마감하여 대체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정의 마감에 있어서 개인 기업인지 법인 기업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계정 과목 선택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기업일 경우에 마감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일 때는 손익 자본금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법인 기업일 경우에는 손익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 학습 내용 중에 이익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손익계정 마감할 경우 개인 기업인지 법인 기업인지에 따라서 계정 과목 선택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정을 마감하는 걸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손익계정의 대변에는 수익이 기록이 돼 있고요. 차변에는 비용들이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정 역시 차대 합계를 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봤더니 대변 합계는 10만 원이고 차변은 7만 원입니다. 그럼 차익이 3만 원인데 이때 개인 회사일 경우, 개인 기업일 경우는 이때 자본금이라고 마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3만 원이다 기입을 해주시고 역시 마감할 때는 선을 그어주셔야겠죠. 그래서 합계선과 마감선, 대변도 합계선과 마감선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합계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 분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정 차변에 발생되어 있는 이 자본금을 분계를 하는데 방식은 동일하죠. 손익이 옆으로 가서 자본금을 민다. 그러면 자본금은 대변으로 밀리게 되겠고 그 자리를 손익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계에 따라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 계정 대변에 손익 3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인 기업일 경우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고 그랬죠. 순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래서 3만 원 해주시고 그리고 마감 방법 동일합니다. 그래서 합계선과 마감선 칸이 남으니까 사선도 그어주시면 되겠고 합계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감이 끝났으면 대체 분계가 또 필요하겠죠. 역시 손익이 미뤄졌다 가정하고 차변의 손익 3만 원,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3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으로 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비용, 손익계정에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요. 그리고 개인 기업일 때의 손익계정 마감, 법인 기업일 경우에 손익계정 마감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 현재 학습한 부분은 순이익이 발생됐다고 가정하고 했던 학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정의 예시를 가지고 수익, 비용, 마감 및 대체, 손익계정 마감 등 세부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품 매출이익이라는 수익이 있죠. 그러면 수익은 손익으로 마감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손익
50만원. 그리고 마감을 했으니까 한 줄, 두 줄. 그렇죠. 그래서 합계선, 마감선 그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계 금액은 50만원이고 대변 역시 합계 금액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손익 마감을 했으니까 대체 분계를 해주셔야겠어요. 대체 분계. 그래서 손익 계정이 대변이 되고 차변이 상품 매출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 매출 이익 50만원, 대변은 손익. 이렇게 대체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손익계정 대변에 기입을 해도 되는데 수익이 또 있으니까 수술수익이라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감을 하고 그리고 대체 분기를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대체를. 자, 그러면 수술수익, 수익이죠. 그래서 차변에 역시 손익이라고 기입해 주시고 금액은 10만원. 여기 역시 합계선과 마감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합계 금액은 10만원이다. 그러면 대체 분계는 차변이 수수료 수익이 되겠고요. 금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손익. 이렇게 해서 수익 계정을 마감을 했고요. 대체 분계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 계정 대변으로 전기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 계정이죠. 금액은 5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10만원. 자, 그럼 비용 계정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비용이죠. 차변에 25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손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자, 위에 보면 50만원 있고 합계선과 마감선을 그었는데요. 금액들이 한 줄입니다. 원래 있던 금액들이 한 줄. 그래서 한 줄일 때는 합계선, 마감선 긋는 것도 맞지만 정석이지만 바로 밑에 두 줄을 그어서 바로 마감선을 긋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이기 때문에 한 줄이기 때문에 합계선과 마감선을 그어도 똑같은 금액이 합계 금액이 되기 때문에 바로 두 줄을 긋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회사나 기업들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한 칸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합계선과 마감선을 활용해서 합계 금액을 기입하는 건 당연한 기본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여 계정 손익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대체 분기를 해보면 차변이 손익이 되겠죠. 금액은 25만원. 대변은 급여 25만원. 자, 통신비가 있습니다. 역시 차변의 손익, 대변의 손익 3만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로 두 줄을 그냥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분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손익이 되겠고요. 금액은 3만원. 대변이 통신비. 지금 비용 계정들도 대체 분기까지 하고 한 번에 차변으로 전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비용이죠. 역시 손익. 금액은 17만원. 합계선. 그리고 손익계정 17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은 임차료. 자,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손익으로 마감을 해주시고
역시 합계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대체분계 필요하죠. 그래서 차변은 손익이 되겠고 금액 5만원, 대변은 보험료. 자, 비용 대체분계를 마무리했네요. 그러면 손익계정 차변으로 전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부터, 급여가 25만원이죠. 그리고 통신비 3만원, 임차료, 그 다음에 보험료. 자, 손익계정 차변 대변 수익과 비용을 대체를 했고요. 자, 마감을 할 건데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합계는 50만원이 되겠고요. 대변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금액이 많다. 그럼 대변이 많으면 순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 기업일 경우는 자본금으로 마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합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만원이고요) 그래서 역시 동일한 금액이 차변도 이제 60만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합계는 50만원이다. 그래서 차익이 1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금 10만원. 이 금액은 자본금이라고 지금 계정을 쓰긴 했지만 결국 순이익인 거죠. 순이익. 그래서 이 금액은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손익계정이 자본금을 밀면 차변이 손익이 되겠죠. 금액은 10만원. 그리고 대변이 자본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계정 대변으로 손익 계정에서 넘어왔고요. 금액은 1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하신 거는 수익 비용 계정을 손익으로 마감하고 손익 계정에 대체를 하기 위한 대체 분계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익 계정 차변과 대변에 대체를 했죠. 그리고 손익 계정 마감을 해서 순이익이 생겼죠. 순이익. 그 순이익을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손익 계정 대변에 보면 칸이 좀 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선을 긋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손익 계정에 대체를 했고 마감도 해봤는데요. 이 방식은 자본금이라고 해서 개인 기업이라고 가정하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개인 기업이 아니고 법인 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번 그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감 방식은 일단 동일합니다. 차대변의 합계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60만원) (50만원) 그러면 10만원이 필요하죠. 수익이 크기 때문에 순이익이고 순이익일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대체 분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손익, 대변이 미처분 이익.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의 손익이라고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손익계정을 마감을 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용어를 쓰는지, 계정 과목 쓰는지, 이런 부분은 그 자본 부분에 있어서 이익잉여금 공부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방식은 똑같죠. 손익이라고 마감하는 거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줄만 긋는 걸, 두 줄만, 합계선 두 줄만 긋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익도 역시 손익이라고 마감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칸만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한 칸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두 줄 마감선을 긋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분계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체분기를 마무리했고요. 손익 대변으로 또 전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 60만원, 그래서 계정 과목 2개 전기했고요. 자, 그러면 급여에서 급여부터 비용이죠. 그래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액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두 줄 마감선을 긋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료도 역시 손익으로, 보험료도 역시 비용이죠. 손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을 하나씩 안 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다 그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 통신비, 임차료, 보험료, 비용 계정들을 손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체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이 손익이 되겠고요. 50만원, 대변이 급여 50만원, 역시 차변 손익이고요. 4만원 대변 통신비, 임차료 계정이죠. 20만원, 그리고 보험료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전기, 그래서 처음 것은 급여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 그 다음에 임차료, 그 다음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합계를 내봐야 되는데요. 차변의 합계는 80만원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이 72만원. 그러면 대변이 적죠. 비용이 크다. 손실이 발생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차대변의 합계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80만원, 대변은 72만원, 차액은 8만원이다. 그래서 손익계정 개인기업은 자본금이라고 마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도 선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칸이 남았네요. 사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대체를 위해서 대체 분계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차변이 자본금이 되겠고요. 그러면 자본금 계정이 차변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의 차변에 손익 8만원이 넘어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예시는 비용이 많은 거고, 비용이 많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자본금 계정의 차변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법인 기업일 때 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넣는 것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차변의 비용 80만원, 대변의 수익 72만원, 8만원의 손실이 생겼다. 그런데 손실일 때는 법인은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미처리 결손금. 자, 합계선 마감선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칸 남아서 사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처리 결손금 대체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이 미처리 결손금이 되겠고요. 금액은 8만원, 대변은 손익. 자, 그러면 미처리 결손금 차변에 있죠. 그럼 미처리 결손금 계정 차변으로 손익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에서 왜 미처리 결손금이냐, 이 부분은 자본 부분에서 이익잉여금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는 걸로 하시고, 법인이 손실이 발생이 되면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비용 계정을 손익 계정이 대체하고 손익 계정 마감해서 개인 기업일 때 자본금으로, 법인일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